예, 오늘 고 오동훈이죠. 공수처장이 휴일에도 또 출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동훈이 출근하는 걸 보면서 혹시 오늘이라도 영장 집행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지금 용산 관저라든가 내지는 경호처는 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동훈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출근하는 모습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기자가 물어도 묵묵부답하고 들어갔는데요. 오동훈이 그동안에는 앞에 서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관종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오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오버한 것 중에서 국회 나가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 보통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좀 피해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민주당의 DNA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겠다는 얘기부터 아주 그 거침없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저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왜냐하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검찰총장 정도 돼야 관심을 갖는 거지. 누가 공수처장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조그만 조직이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관이다. 없애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 일대 공수처장이라고 그랬던 김진욱이도 사실상 3년 동안 얼굴만 타먹다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과 기소를 한 것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뤄낸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잘못된 세금 먹는 그런 어떤 괴물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공수처가 경찰이 가진 어떤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조분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장을 갖다가 쇼핑을 하고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패싱하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을 또 이상한 방법으로 받아내고 또 이걸 연장을 또 시켜가지고서 지금 영장 기간이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동훈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국수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경찰청 안에 하나의 그 중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부서인데 일종의 그런 국가수사본부의 우정수라는 사람도 그 사람 힘만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소위 체포하겠다고 저렇게 무리할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여기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몇 가지 면에서 그 증거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증거는 이상식입니다. 이상식이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한 거죠. 무슨 자백을 한 겁니까?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 내통을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경찰 출신의 지금 이상식 등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수본에 연락을 취하고 있고 사실상 뒤에서 부리고 있다. 독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상식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이상식과 같은 그런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경찰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어떤 또 같이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화통에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장의 집행 시간을 정확히 또 알았겠습니까? 또 영장이 나오는 시간을 어떻게 또 정확히 알았겠습니까? 그 2차 영장이 나올 것이다. 뭐 주말에 또 집행이 있을 것이다. 라든지 그다음에 1월 그때 처음에 1차 집행할 때 이때도 그 집행 시간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경찰과 이 민주당 사이에 소통, 내통이 있었고 그 역할을 이상식 같은 애들이 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빼박으로 잡힌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어떻게 저 오동훈이가 서부지방법원으로 갔을까? 그리고 거기서 영장을 받아낼까? 그리고 또 영장의 기간을 갖다가 굉장히 연장한 제2차 영장을 또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증거가 나온 겁니다. 윤상현 의원 등을 통해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지금 원래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했든지 또는 신청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거죠. 내지는 신청했다가 지금 기각이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영장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받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엘리트 판사들이 있는데 여기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패싱하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서부지방법원에는 우리법연구의 이순영 판사, 그다음에 또 2차로 내준 신하미 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앙지방법원에 비해서는 훨씬 다루기가 쉽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천규 영장부장판사의 얘기가 지금 거론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그 타전을 했든지 또는 신청을 했든지 그 안 되니까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 지금 의원이 그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12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제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윤상현 의원의 이 지금 제보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이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동훈이가 오늘 공수처에 출근을 하면서 상당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가 들켰다는 거죠. 뭐가 들켰다?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이 들켰다. 두 번째는 뭐가 들켰다는 거죠? 법원과 이 공수처 간의 내통 의혹이 들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호처하고 경찰의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경호처는 경호처장이 물러나면서 경호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경호처를 완전히 지금 장악했다. 그리고 강경파 대통령을 끝까지 막겠다. 사실은 이 얘기는 육탄전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는 얘기는 들어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경호처는 이렇게 완전히 똘똘 뭉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가 뭐 흔들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반대로 경찰은 어떤가? 경찰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뭐 공수처를 도와주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정치적인 어떤 그 싸움에 경찰이 말려들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간부의 그런 항의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지금 차출 대상이 된 이 경찰들은 다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좋은 꼴을 못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기에게 다가갈 그런 어떤 다가올 불이익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네 가지를 쭉 봤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만 불법 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 같은 거라든지 내지는 기소를 갖고 온다면 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부지방법원은 상당히 지금 의심되고 이런 법원으로부터 무효의 원천 무효의 불법 영장을 가지고 온다면 거기에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의 얘기가 지금 상당히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력 있게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12월 14일 날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오래 못 갈 것이다. 바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재명의 어떤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론이 바뀌면서 역풍이 불면서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시계에 맞춰줄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는 이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도 없는 건데 이걸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불상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상사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경호처가 지느냐? 안 집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를 갖다 무단으로 들어갔다든지 내지는 무단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뒤에서 민주당이 시켰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빠져나가고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만 꼭두각시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느냐. 어떤 언론들과 그리고 칼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 대통령을 뭐 내란 수괴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언론들마저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공수처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또 하면서 더 지금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지율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유, 댓글, 좋아요 다 애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이팅! 구독합시다. 강신업 TV입니다.